민주당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시한을 정했습니다. 자, 이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오늘까지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원님? 오늘이 데드라인이니까 아니면 내일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발의하겠다. 오전 몇 시냐가 중요한데 예. 본회의를 내일 27, 이제 오늘이 26일, 내일 27일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 내일 오후에 소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럼 오전까지는 뭐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아, 내일 오전이 마지노선이고 넘기면 이제 28일 날 탄핵이다. 뭐 예, 이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로 기대가 아니라 전망하고 계십니까? 전망이죠. 예. 기대야 당연히 임명을 원하시겠지만. 예, 전망인데 예. 적어도 어제 그저께까지 저희들이 이제 탄핵을 당론으로서 의결하기까지 예.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직접적인 워딩이든 말이든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든 저는 총리실 관계자 말이라는 게 거의 국무조정실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직속 이제 예. 장관급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종합을 해보면 여당과 합의해라 여당의 동의를 받아라는 취지 예. 이런 취지였으면 이거는 적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럼 탄핵 추진 의결하겠다 당론으로 정하니까 예. 그 뒤에 다소의 어감의 변화가 있었고 어제 일부 기사 하나 정도의 기사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기사도 나왔죠.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예. 이유는 뭐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저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을 걸고 즉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지 그게 묵시적 동조가 아니거든요. 직위상. 예. 이미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 요건은 다 되는 겁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문제는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2대1로 또는 1대1대1로 합의가 돼가지고 인사청문회는 뭐 여당이 불참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게 없고 이것을 헌법재판소도 완성체를 구성해달라고 그리고 대행의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 실정법으로서 위헌 위법 지금까지 내란 동죄를 더 넘어서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처벌받아요. 탄핵 소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정치판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정치판에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존립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은 벌 수는 있으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으로서는 임명 안 한다면 그건 간명한 겁니다. 바로 그냥 탄핵소추를 내일 오후 본회의 열어서 탄핵소추를 의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래. 뭐 위헌인 행위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임명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한대행에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임명할 거다라는 기대이시잖아요.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전망이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명하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또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 주세요. 대법원도 아이고 임명해도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국회 추천 몫이니까. 예전에 황교안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노림수가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좀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 노예하시잖아요.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분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성질이 완전히 다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권한대행까지 꿈도 안 꿔본 일일 겁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막판까지 밀당을 하고 막판까지 이슈를 타는 거예요. 오. 본인이 소명이 예. 이 비상계엄을 자기가 반대했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것이 안타깝고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간명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거는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1대1대1 혹은 2대1로 3명의 인사청문회를 끝냈어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거는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네. 권한대행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권한대행이 내 공직생활 마지막 소유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본격 변신을 노리고 있다? 그런 의미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너무나 간명한 일을 간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고 계속 이슈의 중심에 오르고 예. 한덕수 기사가 얼마나 쏟아집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총리 때 그 두 번의 총리할 때 기사량이 아마 전체를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예. 기사량이에요. 이건 예.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네. 어떤 기사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에 만약에 조기 대선 생기면 대권설 국민의힘에서 뭐 친윤 의원들이 야 한독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하자 뭐 이런 거를 의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좀 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말을 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그래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예. 그러나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본인이 착각. 그러지 마세요. 역사와 국민 앞에 죄 짓지 말고 간명하게 딱딱 따박따박 해주시는 거죠. 예. 그 어젠가요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네. 아이 차라리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소추로 가는 거고 정지가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3분의 2 그런 소리 택도 소리 하지 말고 해석론을 가지고 헌법을 자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예. 3분의 2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돼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에요. 그런 예. 규정은 없어요. 예. 없는 거를 무슨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예. 공식적인 그 교과서도 아닌 산하기관의 해설사가 주석서? 얘기하는 건 예, 예.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예. 해석론이 좌우로 좀 분출할 뿐이에요. 자, 예. 문제는 우리 법상 정부 조직법상 국무총리 다음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예. 또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뭐 5분짜리긴 하지만 5분짜리에서 얼마만 1분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예.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소추 의결의 전후반에서 나는 적어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뭐 골목대장 순서 나눠먹기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만약에요 그랬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했는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독수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그럼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헌법재판관 3분을 임명해서 9명의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예.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이 헌법재판소의 완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입니다. 검찰도 나는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공수처에 책임 없이 예. 윤석열 딱 골 앞에서 난 골 안 넣을 테니까 네가 대신 넣어라는 식으로 공수처에 던져주고 예. 경찰은 그 전에 이미 공수처에 던져주고 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의 유무는 검찰과 똑같은 상태인 현재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특검만이 답이에요. 예. 따라서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과
특검은 예. 이것이 완전한 일체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아, 그런 지상을 측- 밝히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예. 여전히 쌍특검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최성무 부총리도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입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예. 국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싸울 때 예. 언제나 국무총리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래요? 배석시켜가지고 수사권 조정했어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논쟁을 하고 난립을 할 때 예.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 탄핵에 아니 윤석열 내란에 묵시적 동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수사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란 특검에 예. 옳다 그르다라는 입장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그런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 얘기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의원님 공수처에서요 원래 처장이 국회 나와서는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또 뭐 그럴 아직 상황은 아니다. 너무 그 이른 비판이 단계다. 있으니까 오늘을 결정하겠다.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까? 수사 역량에 대한 과거에 법원도 예. 늘 대하던 상대. 예. 그게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점에서는 좀 깨워줘야 되는데 예. 공수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올린 사건마다 무죄를 받았어요. 영장 기각된 일은 한두 번도 있는 게 아니고 예. 수사 역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아 현실적으로 공수처 있는 거고 예. 수사권의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수처에서 신병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문상훈지 문상훈일 겁니다. 예. 그거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래서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영장 단계에서 판단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문제는 과연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수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 공수처가? 수사의 준비의 핵심은 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3명의 사령관들, 예, 방첩, 수방사, 특전사 이 3명의 사령관들을 충분히 불러서 소환 조사했느냐. 예. 공수처 독자적인 조서를 갖고 있느냐. 금방 알아두실 겁니다. 예. 뿐더러 경찰의 조지호 경찰청장 이거는 공수처가 공수본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니까 아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조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지호 청장을 직접 즉 공수처가 조사한 신문 조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의 물적 증거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로 수사권에 관해서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예. 비로소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만약 수사권 가지고 기각되면 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체포영장은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의원님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 능력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수사권에 대한 내란죄 가지고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특검이 답이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제 주장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하고 있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역제안하는 거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안 낼 테니까 요거를 좀 합의합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예.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 예.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 전에 낸 내란 특검법입니다. 12일 날 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반대 그리고 불출석을 상태에서 야당만에 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을. 예. 그때는 팔짱 끼고 소위 국민의힘 주도 세력이 윤석열의 소위 비상계엄 그 논리하고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당 해산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나름 정영식 재판관이 보수이긴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깔끔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예. 27일 날 변론 준비기일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안 나오면 변론 준비기일 딱 끝내고 변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저는 거기까지 기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가 지금 권성동 또 한 분이 권영세 완전한 친인들 아닙니까? 예. 윤석열 청구인하고 뭐가 달라요? 피의자하고 이 사람들의 소위 논리라는 것이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들에 의해서 발의된 이 내란 특검을 예. 동의하게끔 한덕수 대행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그래도 정신 차리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국민의힘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세요? 거대한 반격이죠. 거대한 이전 반격? 분명합니다. 어떤 반격이요? 전체적으로 자보세요. 예. 제가 뭐 저 SNS도 올렸는데 몇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윤석열 측에. 첫째, 변호인 구할 수 없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녹을 먹은 사람들 다 변호사들이에요. 예. 그러나 검사 출신들이라 공격에 만능하지 방어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방어의 전문가들은 정말 변호사로서 뛰어난 예. 역량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좀 거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울지 몰라도 녹을 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만으로 얼마든지 변호인단 꾸릴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 체포의 채자도 얘기 안 했다. 그것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이라이 백이라이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수사보다는 탄핵이다. 수사에서 구속되면 탄핵은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보다 탄핵은 거꾸로 수사가 빨리 가는 것이고 탄핵이 그 다음 절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거짓말을 뭐 비상계엄 정도로 내가 탄핵당한 건 억울하다. 비상계엄 정도로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많이 죽었습니다. 다 통닭구이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런 4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지금 뭐 일고의 가치가 또는 이러한 국민의힘과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 체제와 예. 등등 뭐 한동훈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누구를 쫓아내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 거대한 반격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어제 채널A의 단독 보도 대통령이 조만간 SNS로 계속 대국민 메시지 내겠다. 이런 보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반격의 하나의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해제된 뒤에 2차례 대국민담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대국민담 못하죠.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SNS 정치적 용어죠. 딱 법의식은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무가 정지됐다라는 것은 공적 업무가 정지된 것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의견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소환돼 가지고 나는 변호합니다라는 방어 차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국정과 관련된 선동과 관련된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란의 위법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다 내란 선동죄로 다 처벌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